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3일 또 11월 세 번째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네, 이 말처럼 저도 인생을 갖다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쉽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이렇게 아침 방송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 몸에서 이제 체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경험으로 축적이 되면서 제가 앞으로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시간과 정성을 간절히 드린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꿈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지난 토요일에 목동 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레올파크라는 서울 이랜드 FC 주 경기장에 다녀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 친구 아들들하고 또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서울 이랜드 FC 소속의 선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만에 야외에서 날씨는 쌀쌀했지만 좋은 추억을 한가득 얻었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축구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축구 경기를 물론 2부 리그이긴 하지만 프로축구 관람을 실제 경기장에서 본 거는 처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 내년에 프로축구 경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장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보는 것이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도 있고 더 재밌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 여기 보시면 올림픽공원에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둔촌중공 아파트입니다. 둔촌중공 아파트 모습도 제가 사진을 좀 담았는데 어제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G.O.D 콘서트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G.O.D 콘서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지라고 보다 보니까 G.O.D 마스터피스라는 콘서트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아마 12일까지가 어제까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팬들이 G.O.D 공연을 보러 오는 것을 보면서 3번 스타는 영원한 스타구나 라는 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올림픽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까지는 아니어도 한 반 바퀴를 돌았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송파구에 올림픽 공원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정말 강남과 송파, 잠실에 계시는 분들은 크나큰 혜택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도 비싸지지 않았나 또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았고 또 9호선이라든지 5호선 또 8호선 또 인접해 있어서 접근하기도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깊어가는 가을을 올림픽 공원을 갖다가 거닐면서 문득 창릉에도 이렇게 올림픽 공원처럼 수변공원을 멋지게 좀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또 중간에 호수공원까지 해서 여기도 보니까 호수가 2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호수라고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저수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호수가 2곳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참 물론 88 올림픽 때문에 이거를 올림픽 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조성을 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앞으로 이제 창릉이라든지 고양시에도 이렇게 멋진 올림픽 공원처럼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기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아침에 소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비즈워치의 최신화 기자님의 GBCU 사전청약 분양가 오르고 지연되고 희망 고문이다 라는 이 기사, 헤드라인 기사를 가지고 감사 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먼저 결론을 드리면 사전청약 분양가가 정말 올라가고 있고요. 또 지연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내가 사전청약을 당첨됐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본청약까지 가져가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가져가시란 말씀 드리고,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이 사전청약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직장하고 출퇴근이 조금 용이한 지역에다가 만약에 내년 초까지 급매가 나온다고 하면 급매를 좀 잡으시란 말씀 드리고요. 내가 종잣돈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사전청약이라든지 앞으로 3기 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라든지 뭐 창릉이라든지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더 나가서 또 운정 쪽으로 해가지고 또 본청약 또 장항지구에 또 분양을 갖다가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종잣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을 기다리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입주 지연 우려, 자재값 상승 등의 확정 분양가가 8%대 올랐다. 사전청약이 앞으로 줄줄인데 제도 자체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좀 뭐랄까 누구도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감사 스마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청약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자재값 상승 때문에 확정 분양가가 또 올라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또 고민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을 향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고요. 최근 분양가 상승이라든지 주택공급 위축 속에서 뉴홈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 기회로 인식되며 흥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및 입주가 미뤄지고 있고 확정 분양가는 더 오르자 오히려 희망 고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도 점검,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또 제언이 나오고 있는 또 현 상황입니다. 집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이제 젊은 20, 30대 뿐만 아니라 40, 50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집에 대한 고민을 갖고 가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그냥 사전청약 제도를 갖다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일단은 비싸고 느리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서 또 비싸게 또 분양가가 또 책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민간 분양가보다는 물론 저렴하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공 사전청약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있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장항지구 같은 경우도 사전청약을 해서 본청약이 올해 들어가기로 했다가 이게 1년 반이 또 딜레이 돼서 2025년 전반기로 지금 늦춰진 것을 보면서 거기 장항지구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지금 약간의 그런 화가 좀 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좋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1 최근에 성남 낙생에 있는 A1 입주 예정자 협의회 등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 및 입주 지연에 대한 연대 민원 서명을 지금 받고 있고요. 이들은 10월 기준 사전청약 시행단지 중에 본청약 일정이 도래했는데 지연 통보된 곳이 총 17개 단지고 입주도 짧게는 3개월, 4개월, 길게는 1년 반 이상 지연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전청약을 진행할 때 본청약 및 입주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긴 하지만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선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했고 또 사전청약 제시했던 추정 분양가보다 본청약 때 나오는 확정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청약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 복정에 있는 A1 전용 면적 5구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사전청약 당시에 추정 분양가가 6억 7천만 원이었는데 다음에 실시했던 본청약에서 확정된 분양가는 6억 8천에서 7억 3천으로 최고 8.6%나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장항지구라든지 창릉의 사전청약에서 당첨되어 있는 분양가랑 본청약 분양가랑은 제가 최소 생각을 했을 때 5%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5%보다 더 많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서울 대방에 있는 전용 5구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7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7억 3천에서 7억 6천9백 거의 7억 7천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최고 6.3%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이 높아지니까 사전청약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과거 MB정부 때 시행했던 사전 예약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본청약이 10년 지연됐으나 사전 예약 당첨자들이 예약 당시 분양가로 계약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사전 청약 분양가에서 본청약까지 분양가의 이런 부분도 한번 5% 상한을 갖다 정했으면 5% 상한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 좀 드리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 수립만으로 사전 청약을 하는 거라서 간이 감정평가를 해서 추정 분양가를 정한다. 이후 본청약의 시점에서 설계공사 기반으로 간평비라든지 설계비, 동반한 건축비라든지 택지비, 가산비 등이 도출되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5% 상한을 갖다가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5% 상한을 갖다가 지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 본청약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 가구를 쭉 살펴보니까 83개 블록 중에 본청약이 진행했던 블록은 9개 블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본청약까지 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딜레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공 사전청약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을 갖다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급 줄줄이 남아있고, 만약에 본인이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그런 점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으신 분들은 계속 기다려서 공공 사전 청약을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는 점수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간 아니면 또 나와 있는 주변에 급급매를 갖다가 내 집 마련으로 대안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공급 줄줄이 남았는데 청약해 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청약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기다려야죠. 그런데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과 청약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요.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사전청약을 진행을 했고, 본청약이 9개 블록 5천 가구 정도가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파주 운정 A23블록 운정역 제1풍경채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찐팬분들, 제 애청자분들도 중에서도 파주 운정 A23블록을 본청약을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상담을 또 하러 오신 분들께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파주 운정이라든지 인천 검단, 성남 복정, 부천 원종, 양주 회천, 화성 태안 이런 서울 대방, 특히 서울 대방 여기에 있는 사전청약 단지는 정말 묻지도 마시고 그냥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이들 5천 가구 중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최종 당첨자 중에서 4,665명 가운데 본청약 신청자가 60%밖에 안 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청약 당첨자 중 10명 중 4명은 본청약을 포기한 셈이다. 근데 여기서 4명 중에서 이제 급급매를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청약을 못 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청약을 갖다가 하셨던 분들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향후 줄줄이 공급이 예정된 뉴홈 사전청약 단지의 청약 결과에 대한 전망도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과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은 특히 이제 창릉 같은 경우나 또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청약 결과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서초구에 있는 성디마을이라든지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강동구에 있는 마곡, 택시 차고지 등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제 방송을 갖다가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매력적인 이런 사전청약 단지들을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갖다가 기다리신 분들은 사전청약을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사전청약 단지별로 이제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자체 협의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본청약 및 입주까지 진행될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지수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의 고금리라든지 또 지금 DSR 때문에 대출도 원활히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답은 공공분양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에 있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9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12월 달에 뭐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저렴하고 착한 가격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또 생애 최초라시든지 아니면 20, 30대 젊은 신혼부부들께는 내 집 마련에 아주 좋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아울러 주택공급 주체인 LH가 부실시공 사태 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수선한 상황이고 또 공급 일정이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나올 사전청약이 마냥 흥행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은 무주택자분들도 정말 많고요. 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길 희망하시는 20, 30대 젊은 층에서 너무 많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쟁은, 저는 흥행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송승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전청약에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긍정적으로 또 여기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금리가 여전히 높고 매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청약 온도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내다봤는데, 감사스마일은 서울은 청약 불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그 다음에 부천 대장, 뭐 인천 계양, 이런 뭐 남양주 왕숙 이런 데 또 꾸준하게 입지가 좋은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약 및 입주 지연, 분양가 인상 등은 사전청약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기대를 품게 해놓고 현실성을 떨어뜨려 놓으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 사전청약을 보면서 뭐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창릉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제가 전반기까지만 해도 B5블록하고 S11블록 중에서 한 곳이 일반형이고 한 곳이 선택형으로 지금 공급을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LH에서 그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공급될 게 B5하고 S11블록인데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결정된 건 않았지만 지금 공공분양에서 남아있는 필지가 B5블록과 S11블록입니다. 그런데 일반형이 아니라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나눔형으로 지금 되는 걸 보면서 S3블록의 그런 흥행 때문에 또 LH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반형으로 하지 않고 나눔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선택형보다 나눔형을 더 추천을 하고, 또 만약에 나눔형보다는 나는 그래도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선택형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이면 나눔형으로 하실 것을 갖다가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또 내년쯤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공공분양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지도를 보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 민간분양 필지로 이제 다 결정되어 있고, 지금 B5라든지 S11블록은 아마 창릉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빨라야 2030년 정도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정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창릉 천마을은 2027년, 그리고 나머지 S4랑 S1, 그 다음에 S3블록은 2028년, 2029년이다 보니까 아마 B5라든지 S11블록은 2030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위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유보지 빼고는 지금 공공분양 필지가 없어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A 6블록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에 아마 공공분양이 마지막 공공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번이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임대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임대를 갖다가 뭐 공공분양으로 전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공분양은 아마 올 연말까지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공공사전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이 이야기들, 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많은 분들께, 주변에 친지 지인분들께 전파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2월 달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약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 놓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누가 뭐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 집이 있어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또 갈아타기를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전청약 당첨되셔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제 방송을 또 시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전청약에서 포기하신 분도 물론 또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사전청약이 대안이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일단 몸테크를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를 좀 일부 좀 보완을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분양가는 이왕이면 5% 이내로 결정을 갖다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아예 차라리 사전청약 때 그냥 차라리 좀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을 하시고 정말 그러면 5%까지밖에 안 올린다라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확정 분양가가 이제 점점 시간이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8%가 아니라 10%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집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 사전청약에 대한 의미가 또 퇴색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사전청약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희망 고문이 될지라도 사전청약을 갖다 준비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직장 근처라든지 내 생활권에서 내 집 마련을 신축 아니면 준신축 위주로 해서 9억 이하로 내 집 마련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또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이번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